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 인문학 TV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66화에서는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운동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그 운동을 권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강국이죠. 골프에서만 해도 뭐 박세리, 김미연, 박인비, 유소연, 박성현 선수 등 쟁쟁한 선수들을 우리가 배출했죠. 배구의 경우는 뭐 김연경 선수가 지금 뭐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한국, 중국, 터키 그 무대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중이고요. 이렇듯 엘리트 스포츠의 영역에서 최고의 우리 여성 선수들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율은 사실 지금 남성들보다 아주 많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죠.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너무 잘 나가는데 일반 대중들의 스포츠 참여율은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좀 해결해 보자. 이게 오늘 우리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년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증가하고 있죠.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어떤 자각은 참여로 인도하게 되고요. 참여에서 긍정적 경험은 여성을 더 멋진 삶으로 인도하고 살게끔 해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비전 2018에 따르면 여성의 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이 선호하는 스포츠 체육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유도하고 또 건강 뷰티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요. 또 그것들을 보급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의실과 간이 체육 공간을 제공해서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참여 활성화에 좀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 체제를 좀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이들이 운동을 좀 안전하게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이들의 운동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특성에 맞는 그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여성에 맞는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당연히 개발돼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연계돼서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연계고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그 선진국 시스템적으로 중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운동했던 그 여학생들이 대회, 그 각종 리그, 스포츠 리그에 참여해서 기량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역 성인 여성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아주 양질의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만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스포츠 지도자를 따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증, 취득 요건을 조금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양질의 그 여성 스포츠 지도자는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를 우리가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은퇴한 여성, 우리 엘리트 스포츠 선수 또는 은퇴한 그 유명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스포츠 지도자들의 수는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은 좀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여성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여성들이 마음 놓고 그리고 더 많이 스포츠 참여에 가능하고 스포츠 참여가 가능하고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요, 여성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그들의 스포츠 참여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법적 제정이나 적용이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의 소외 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이나 노인 또는 출산한 그 여성의 경우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체육 정책과 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들, 여성들, 어떻게 보면 상대적 소외, 스포츠 소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을 배려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체육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체육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그들의 행복감 향상에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 그들의 스트레스 또한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혼 여성 어떻습니까? 집안 살림, 출산, 육아, 사회생활, 시댁 눈치, 남편과의 관계에서 인한 스트레스가 이들이 삶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주기적이고 원활한 스포츠 참여를 가능한 그러한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결혼한 청장년기 여성은 집안과 사회생활 두 가지 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년기 여성의 그 문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감퇴하죠. 심리적으로 더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많은 고민과 자아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폐경기 여성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생리적 변화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리적 변화, 심리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여성에 대한 스포츠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 주기적인 스포츠 참여는 소위 광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타인, 타자와의 소통 및 교류를 배우고 스스로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몰입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이완을 또 경험하고 날마다 변해가는 멋진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제가 아는 멋진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녀들은 거의 매일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한강 둔치 걷거나 뛰시고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또 요가도 배우시고 주민센터에서 탁구도 배우시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의 그러한 경험을 녹아내리는 분들이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여성이 체육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체육 정책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성들이 체육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우리 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육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준다는 의식의 전환이 또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소중한 삶을 위한 체육의 중요성, 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 여성분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체육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행복한 삶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